일단 요거 한번 먼저 보자. 이거 좀 설명 좀 해줄게요. 조금 둘러봐서 여러분 알겠지만 이게 일단 어떤 자료냐면은 작년도 기출문제를 분석해 놓은 거고요. 그다음 플러스로 올해 모의고사가 현 시점에서 공개됐으면은 그것도 같이 분석을 해 놓은 거야. 근데 분석은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가 아는 용어들이죠. 사실추론이다, 뭐 요약이다, 가치추론이다, 문제 해결이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개념에 맞춰서 다시 분석을 한 거야. 이건 대학교가 말하는 유형 이름이랑 다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개념과 조건 이런 거 맞춰가지고 해놓은 거니까 쌤이 다시 다 한 거야. 그래서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주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 첫 번째는 이런 거야. 너네가 논술을 배워가면서 앞으로도 점수를 이제 계속 쌓아나가 가면서 내가 잘하는 유형이 있겠죠. 나의 선호 유형이 있을 거야. 선호 유형. 또 이제 깊이 유형도 있겠죠. 이거 맞춰가지고 매칭을 하라는 거지. 대학교에서 근데 나의 선호 유형을 많이 내고 있다. 그러면 이거 맞춰서 이제 선택하면 되고, 논술을 우리가 쭉 배우다 보니까 정말로 이 유형은 내가 진짜 싫다. 이런 유형도 있겠죠. 그렇지? 있을 수 있어, 당연히. 그럼 그거는 이제 깊이를 피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에 경향이 이러하니까 내가 좀 잘하는 거 위주로 좀 하고 싫어하는 건 피하자. 그걸 잘 고르자. 라는 걸로 이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논술의 모든 유형을 다 잘하면 좋겠지만 그런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친구도 당연히 있어요. 논술의 모든 유형을 다 잘해야지만 대학교 붙는 건 아니야. 필요한 거를 잘하면 붙는 거니까. 우리가 맨 마지막에 와서는 취사 선택을 좀 하는 단계가 있는 거죠. 근데 봐봐. 두 번째 이런 게 있어. 쉬운 대학이 있고 어려운 대학이 있겠죠. 그치? 그러니까 쉬운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럼 당연히 어려운 문제, 예를 들면은 논쟁이나 문제 해결은 누구나 어렵죠. 그지? 사실추론, 가치추론 나온 경우에도 어려운 문제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지. 쉬운 문제는 누구한테나 쉬운 거야. 어려운 문제는 물론 상대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다들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난 이 문제가 어려우니까 이런 학교 어려우니까 이런 학교는 안 쓰고 좀 쉬운 학교를 써야지 라고 한다면은 그게 항상 좋은 선택은 당연히 아니야. 왜냐면은 문제가 쉬워요. 그러면 나만 쉬운 게 아니고 다른 친구들도 쉬울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뭐가 높아지냐면 커트가 높아지겠죠. 커트라인이 높아지는 거야. 봐봐. 예를 들면 쉬운 문제야. 그러면은 좀 되게 빡센 경우에는 커트라인이 A- 정도에서 형성될 수도 있어. 커트라인 어떤 의미인지 알죠? 문 닫고 들어가는 그 점수야. 그러니까 합격자 평균보다는 좀 낮겠지. 그래서 이제 평균이 A0 정도다. 그러면 진짜 엄청 높은 거거든. 그럼 커트가 이제 요 정도 형성된 거야. 그리고 조금 경쟁이 낮은 경우에는 이런 정도도 있는 거지. 그럼 이건 어떻게 알아요? 이건 딴 게 아니고 학교의 인기야. 학교의 인기. 예를 들면 연대 같은 경우는 요쯤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치? 심지어 연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올해 기출문제의 자기네 학교의 목표 커트라인이야. 연대가 공개한 거야. 요번에 좀 A- 정도로 커트를 끊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지.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연대의 커트라인은 A-가 아니고요. B뿔에서 이제 B제로 요 정도로 한번 예상을 하면 됐던 거지.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이제 학교의 난이도에 따라서, 학교 인기도에 따라서 요 정도가 이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 써야 되는 거지. 잘 써야 되고 겁내 잘 써야 되는 거야. 우리 점수를 따져보면은 A- 정도다. 그러면은 이제 요 정도로 생각하면 돼. A- 정도. 84. 요 정도는 이제 82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거야. 오케이? 그리고 어려운 문제는 커트가 당연히 요거보다 낮아요. 어려운 문제는. 예를 들면 문제 해결인데 자료도 막 섞여 있어. 그럼 진짜 엄청 어려운 거잖아. 그러면은 이제 커트가 요 정도 될 거야. 인기가 엄청 높은 학교. 그리고 엄청 어려운데 인기가 조금 낮아지는 학교다. 그러면은 요 정도도 있죠. 근데 물론 C0가 되면은 뭐 어떤 학교 상관없이 떨어지는 점수가 되는 건 맞아. 그럼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C0라고 하면 우리 점수는 몇 점 정도 될까?
C0면. 한 76점? 이 정도지. 이게 C0죠. 이거는 이제 당연히 떨어지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 정도만 돼도 어려운 경우에 또 붙는 거지. 그 다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우리가 점수를 좀 쌓아나가 가면서 내가 일단 유형에 대한 개인적인 자신감이 좀 있겠죠. 이게 사실상 정성적인 상태지만 우리 가장 중요한 정보고요. 여기를 좀 보조해 줄 수 있는 게 나의 실제적인 점수 상황이야. 그리고 나의 점수들과 실제로 84점이다. 그럼 엄청 잘한 거냐? 일단 그걸로 보고 판단할 수 있지만 플러스로 뭐가 있어? 우리 첨삭 교재에 있는 다른 친구들의 점수야. 쌤이 좀 이제 이거를 잘한 애들 것만 가려 뽑는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아. 잘한 애들 것도 있고요. 못한 애들 것도 있고 막 그래. 첨삭 교재에 있는 애들이 다들 점수가 좀 낮았다. 그러면 좀 어려운 경우였어. 골고루 있다. 그러면 좀 평범한 경우였죠. 이런 걸 좀 고려해서 나의 점수와 그 첨삭 교재에 있는 다른 친구들 점수를 좀 비교해 보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난이도를 보고 판단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좀 단순하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내가 쉬운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뭐 최소한 요 정도를 맞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신감, 그리고 어려운 경우에도 요 정도는 좀 맞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신감, 이런 거를 기준으로 너네가 결단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게 두 번째 포인트. 오케이? 세 번째. 세 번째는 또 이런 함의가 있어. 내가 만약에 논술을 6개 쓰는 친구한테는 해당이 없는데요. 만약 6개 쓰는 게 아니고 한 2개 학교 정도만 쓴다. 그러면 어떤 게 가능하냐면은 학교마다도요. 예를 들면 동국대다 이러면은 한 세트만 해도,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번 시험 볼 때 문제 푸는 개수도 한 3문제 정도 나오고 한 문제 안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이 섞여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런 경우는 좀 우리가 좀 골라 쓸 수 없는데, 예를 들면은 뭐 이화여대 같은 경우 해볼까? 이화여대는 내는 유형이 되게 한정적이야. 비교, 사실추론, 가치추론 만 내죠. 심지어 연세대도 그렇지. 연세대도 그렇죠. 이거네. 물론 난이도는 높겠지만. 그리고 경희대는 인문의 경우에는 비교랑 요약이 좀 나오고요. 그리고 가치추론 위주로 나오죠. 사실추론 나올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요새는 가치추론돼. 그 사회의 경우에는 여기 처음에 분류 나오고요. 1번 문제가. 2번 문제는 가치추론이죠. 그리고 물론 수리논술 있죠. 그지? 그러면은 우리가 요 수리논술을 제외하면은 이건 수학의 영역이니까 인문논술로 보자면 이제 비교랑 여기는 이제 분류 좀 섞여 있지만 여기 가치추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럼 너네가 만약에 2-3개를 골랐는데 이런 식으로 좀 제한적인 유형을 고정적으로 내는 학교만 고른다면은 이런 거를 위주로 연습하는 게 당연히 좀 유리하겠죠. 이런 식의 전략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어떤 학교는 되게 막 섞여 있어. 그래서 이렇게 좀 고정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고를 수 있다라는 거 정도를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를 보고 너네가 이런 거 좀 판단해 볼 수 있으니까 좀 종합적으로 보고 좀 결정해보자 라는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보는 법을 좀 알려줄게. 대부분은 뭐 사실추론이다 뭐 이러면은 우리가 아는 그 사실추론 맞아.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 사실추론, 즉 설명하기죠. 설명하라, 분석하라, 의미를 도출하라 라고만 딱 나와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좀 심플한 거야. 근데 어떤 문제는 이렇게 써 있어. 옆에 가로치고 종합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알아먹으면 되냐면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사실추론 딱 보면은 보이는 그런 그게 아니고 뭔가 여기다가 조건이 좀 까다롭거나 아니면 어떤 거를 사례로 활용하도록 좀 강제가 돼 있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복잡해진 경우들인 거야. 근데 어쨌든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사실추론인 건 분명히 그건 딱 봐도 알 수 있어. 근데 좀 복잡하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돼. 근데 어떤 경우에는 얘도 있어요. 종합추론이라는 게 있어. 종합추론. 이건 뭐지? 이건 추론은 추론인데 사실추론인지 가치추론인지 확정을 못 하겠는 거야. 논제만 보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는 제시문 간의 관계를 보고 확정을 지어야 돼요.
그리고 종합추론인 경우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문제 해결이 섞여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 아니면 논쟁이 섞여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뭐가 뭔지는 논제만 보고는 100% 확정할 수 없다. 이런 경우 쌤이 종합추론이라고 해놨어. 어떤 뜻이야? 어렵다는 뜻이야. 논제 자체에서 좀 어렵다는 뜻이야. 그리고 견해라고 부르는 게 있죠. 견해인데 이게 그냥 종합이 아니고 그냥 단순 견해야. 그러면은 얘는 아마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는 잘 없을 거고요. 뭔가 이제 예를 들면 사실추론, 쉼표 이렇게 견해 이렇게 묶여 있는 경우가 있겠지. 그럼 이런 견해는 단순한 견해니까 우리가 뭐 견해라고 나온다고 해서 뭐 쫄 필요는 없는 거야. 맨 마지막에 그냥 뭐 핵상 정도로 핵심 상술 정도로 얘기를 하면은 간단하게 풀리는 정도? 이런 경우가 좀 있겠죠. 근데 종합이 붙어 있다. 가로치고 종합이 있다. 그럼 하여튼 우린 종합이 붙어 있으면은 이건 단순한 경우는 아니다. 라고 판단해야 되는 거죠. 이건 핵상으로 쓸 수 있지만 주대로 쓸 수도 있고요. 주장 기준 대상 해석으로 쓸 수도 있고 주장 기준 적용으로 쓸 수도 있고 모르는 거야. 우리가 여태까지 나와 있는 그런 표준 전개를 총동원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것만 잘 살펴봐도 난이도가 어떤지를 거의 다 이제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야. 물론 여기는 어떤 건 빠졌냐면은 재심은 독해 난이도는 빠져 있어요. 그것까지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하거든. 그래서 일단은 유형별로 우리가 분석하는 법을 좀 배울 수 있다. 보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문제 해결이라고 돼 있고 문제 해결은 두 종류가 있죠. 두 개를 하는 거야. 문제 해결은 원인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안 제시도 하죠. 이거 두 개를 모두 요구할 경우에는 문제 해결이라고 쌤이 써놨어. 근데 어떤 경우는 대안 제시는 요구하는데 이 앞에 있는 거를 요거 대신에 비판을 시킬 수도 있어. 그러면 그 문제는 이렇게 돼. 가치추론, 쉼표, 그 다음에 대안 제시. 이거는 그러면은 원인 분석을 하는 거 대신에 요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시키더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문항 안에 이렇게 두 개 섞여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 돼. 가치추론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대안 제시를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섞여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돼. 그래서 가장 쉬운 문제 이런 거지. 예를 들면은 뭐 이화여대 한번 볼까요? 이 가나다 순서대로 돼 있어. 철저한 가나다 순서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가나다 순서야. 이화여대 한번 볼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뭐 예를 들면 2019 기출 볼까요? 그러면 시간은 100분이죠. 시간도 다 써놨어. 120분이다, 100분이다, 뭐 90분이다 써놨고 인문 1, 인문 2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인문 1은 우리가 이제 아는 보통 인문 계열이고 인문 2가 여기서는 사회 계열이야. 사회과학 계열. 그래서 문제 1번 보면 인문 1에 문제 1번 보면요. 사실추론이라고 돼 있죠. 근데 옆에 콤마하고 뭐가 또 있진 않아. 그럼 사실추론만 요구하는 거야. 그럼 재심은 가를 바탕으로 나를 설명하라 라든지 요 정도 범위 내에서는 그냥 사실추론이거든. 재심은 가를 바탕으로 나와 다를 해석하라 도 그냥 사실추론이야. 왜냐면 그래봤자 단순한 경우니까. 그런 게 하나 나와 있죠. 문제 2번은 비교야. 뭐 종합도 없지. 문제 3번은 사실추론인데 영어라고 돼 있죠. 이 경우는 영어 제시문이 들어가 있는 거야 여기에. 오케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 참고로 경희대도 원래 영어 제시문이 나오는 학교였거든요. 그런데 작년 기출과 올해 모의고사에 영어 제시문이 없었어. 그 말은 뺀 거야. 그렇게 이해하면 돼. 영어가 있는 경우는 선생님이 영어라고 표시해놨어.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럼 이화여대는 뭐냐면은 지금 얘는 글자 수가 없잖아. 글자 수가 없는 건 왜일까? 학교가 안 정해준 거야. 몇 자를 쓰세요라고 안 정해주면은 이렇게 빠져 있어요. 근데 이화여대는 지금 100분이잖아.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쌤 밑에 보시면은 글자 수는 미정이지만 총 시간을 고려하면은 인문 1은 각 500자 정도 쓰면 되고 인문 2 같은 경우는 400자 내외로 작성하면 된다. 라고 해서 쌤 표준 글자 수를 이렇게 정해놨어요. 엄청 친절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그러면은 인문 1 같은 경우는 500자로 사실추론 한번 하면 되는군. 요 정도로 우리가 고려를 하면 되는 거야. 그럼 500자고
단순한 사실 추론이 하나 나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 구조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라고 이해를 하면 돼. 하나 더 볼게. 좀 넘어가면은 성신여대가 또 나와요. 좀 전에 몇 장 앞으로 가세요. 성신여자대학교가 나와요. 했죠? 그러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 2020 모의를 볼게요. 시간은 100분이죠. 그리고 공통이라고 돼 있잖아. 공통. 밑에 보면 기출문제 보면 공통 A, 공통 B가 있죠. 이거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공통이라고 돼 있는 거는 내가 쓴 학과에 따라서 문제 유형이 고정적으로 이제 분리되진 않는다는 얘기야. 오케이? 내가 무슨 학과 쓰든 인문계열은 어떤 유형 나오고요. 사회계열은 어떤 유형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야. 다 공통으로 섞여 나온다. 이게 공통이고요. 문제 1번 보니까 900자네. 그치? 900자는 꽤 이제 분량이 꽤 많은 거지. 그리고 이제 유형을 보니까 가치 추론, 콤마 종합 추론이야. 그럼 어떤 뜻이야? 뭔가 논제가 좀 긴데 전반부는 가치 추론 시킨 거죠. 재심은 가를 바탕으로 나를 비판하라, 평가하라 이런 게 나왔다는 얘기고 거기서 문제가 끝난 게 아니고 후반부 파트에는 종합 추론이 있는 거네. 뭐야? 뭐 어려운 추론이야. 그러니까 뭔가 사실 추론 아니면 가치 추론을 주로 시킨 것 같은데 이건 재시문을 좀 봐야지 알 것 같아. 라는 뜻이야. 뭔가 이제 사례를 들라고 시켰을 수도 있고 좀 복잡하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 오케이? 그럼 900자에다가 지금 두 가지 요구사항이 구분돼서 나왔죠. 그럼 조금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논제만 보면. 그 다음 문제 2 보니까 또 900자인데 사실 추론이랑 견해가 있죠. 그럼 앞에는 이제 뭐 가를 바탕으로 나를 설명하고 이런 게 있 다음에 그 다음 견해인데 종합이야. 그럼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같은 게 나왔는데 뭔가 아주 단순하게 대답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좀 이제 머리를 굴려야 되는구나 라는 뜻이죠.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야. 근데 이게 어려운 진짜 이유는 뭐냐면 이게 봐봐. 900자 문제가 2개나 나오고 문제 유형도 아주 쉽진 않죠. 그런데 시간이 100분이야. 이러면 엄청 어려운 거야. 원래 요쯤 나오면요. 당연히 시간이 120분 나와요. 120분 나와. 참고로 볼까? 옆에 보면은 세종대학교 보이죠? 그지? 바로 오른쪽에 세종대학교 보이죠? 근데 2020 모의가 얘도 나왔으니까 분석이 돼 있죠. 시간이 120분이죠? 문제 1번은 몇 자니? 450자. 엄청 짧죠. 그리고 유형은 가치추론. 문제 2번은 850자. 그리고 유형은 비교랑 가치추론. 종합도 없죠. 그리고 끝인 거잖아. 그치? 얼마나 간단해. 그러니까 얘랑 비교하면 성신여대는 난이도가 장난이 아닌 거죠. 그치?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되겠어? 어려운데 성신여대가 매우 인기 학교는 또 아니잖아. 상대적으로.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세종대의 경우는 성신여대보다는 대중적 인기는 좀 더 높죠. 그런데 문제는 좀 쉬운 편이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런 식으로 판별하면 돼.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다방면으로 이제 분석을 해볼 수 있으니까 이 자료를 좀 종합적으로 잘 활용해가지고 어디를 쓸지를 좀 시간 천천히 두고 골라볼 수 있게 쌤이 좀 미리 준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까지 고려하면은 좀 여러분 스스로 많이 정해볼 수 있을 것이고 그래도 못 고르는 경우는 또 있을 거야. 그럼 우리 수강생들은 특히나 쌤이랑 또 직접 연락할 수 있으니까 8월달 초가 됐는데 아직도 못 고른다. 그럼 미리미리 쌤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문자를 주든지 메일을 주든지 기타 나를 만났을 때 얘기하든지 해서 좀 정보를 알려주면 쌤이 좀 골라줄 수 있어. 근데 뭐 그냥 아예 대놓고 6개 다 골라주세요 이러면은 이게 좀 복잡하니까 최대한 너네가 고른 거 이걸 골랐다. 그리고 쌤한테 상담할 때는 최저가 지금 내가 지금 최근 모의고사가 요 정도 나온다 라는 거랑 내신은 얘기 안 해줘도 돼. 내신 너무 낮으면 얘기해 주세요. 알겠지? 내신이 5등급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해주고 5등급 안쪽으로 들어왔다. 그럼 얘기 안 해도 돼요. 비슷하니까. 그래 놓고 이제 내가 정한 학교랑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는 학교들 얘랑 얘 중에 뭐 쓸까 이러면은 쌤한테 얘기해줘요. 알겠지? 쌤은 보통 1분 정도 안에 처리할 수 있어. 그럼 너는 현재 점수가 이러하니까 여기 쓰면 돼 라고 딱 정해줄게. 알겠지? 그런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까지 이걸 보고요. 아주 귀중한 자료죠.